전달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재를 보시면은 제어계의 전달함수의 개요와 전달함수 세부 조항에 따른 개요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고요. 저는 이것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바로 본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전달함수입니다. 자, 똑같이 쓸게요. 전달함수요. 우선 첫 번째로 전달함수에 따른 개요를 간략하게 적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전달함수의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초기 함수를 제로한 상태에서 입력 라플라스 변환과 출력 라플라스 변환의 비율을 알아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모든 초기 조건을 0으로 한다. 모든 초기 조건을 0으로 한다는 얘기는 L과 C 소자의 에너지가 모두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초기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 입력과 출력의 비교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전달함수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그냥 보시면 알 겁니다. 하나의 블럭 선도에 대한 관계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입력 함수를 주고 이곳에 블럭 이드값을 통과해 출력이 나간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때 입력 함수를 RT, 출력 함수를 CT라고 하게 되면 이 입출력에 대한 관계가 바로 이 블럭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블럭은 한 회로망의 이드값이다. 개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개인을 구하기 위해선 입출력에 대한 정보를 비교하면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앞 단원에서 배웠던 것처럼 입력과 출력에 대한 관계는 그리 쉬운 관계는 아닙니다. 우리가 상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한 형태를 띠겠죠. 따라서 이러한 미분 방정식에 따른 형태를 조금 더 간편하게 풀기 위해서 입력단을 라플라스, 출력단도 라플라스 변환시켜서 두 개에 대한 이득, 비교를 한 것이 바로 전달함수란 내용입니다. 그럼 전달함수, 개인에 대한 약자죠? 전달함수란 건 뭐냐? 입력과 출력의 라플라스 비율이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문자 기호로 바꿔주게 되면 RS분의 CS가 됩니다. 자, 우리가 수학적으로 나타날 때는요. 입력에다 X, 출력에다 Y라고 많이 쓰죠? 해서 XX분의 YS다라고 불러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전기계통에서 바라보는 바로 이득, 개인이라는 것은 입력전압과 출력전압에 대한 비교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전달함수다라고 하게 되면 모든 초기 조건을 0으로 한 상태에서 입력 라플라스 변환과 출력 라플라스 변환을 비교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시험에 나오는 유형을 바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함수에 대한 내용은 많지 않아요. 단순하게 입출력을 비교하자 이런 얘기예요. 해서 회로라든가 문제 조건부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 개념은 이 하나입니다. 자, 그럼 시험에 나오는 유형 하기 전에 회로도 하나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C 직렬 회로를 만들고요. R소자와 C소자요. 이때 입력 측에 전압을 가하게 되면 회로상에는 전류 IT가 흘러갈 것입니다. 그럼 전류와 C에 의해서 출력 전압 VT가 V0T가 만들어지겠죠. 물론 이 인풋, 아웃풋 이렇게 바라보셔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본식을 미분 방정식에 대한 형태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R 곱하기 IT 플러스
그 다음에 이곳에서 만들어진 다시 말해 C에서의 단자 전압은 C분의 1의 인티그랄 IT dt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라플라스 변환시켜주면 어떻게 돼요? 라플라스 변환시켜주면 VIS 이코르 RIS 플러스 CS분의 1 곱하기 IS가 되겠죠. 물론 출력전압은요. 출력전압 V0t는 C분의 1의 인티그랄 IT dt가 됩니다. 그럼 이 또한 라플라스 변환을 해보게 되면 V0s는 자 적분은 S분의 1이라고 그랬죠? 해서 CS분의 1 곱하기 IS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전류는 어떤 함수에 대한 형태인지 모르니까 문자 기호만 바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제시했던 것처럼 입력과 출력을 비교했더니 서로 미분 방정식에 대한 형태입니다. 해서 직접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죠. 해서 입력도 라플라스 변환, 출력도 라플라스 변환을 시켜서 서로 확인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비교해 보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회로도도요. 저희가 라플라스 변환에 대한 차원으로 바꿔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입력 전압은 VIS가 되겠고요. 출력 전압은 V0S가 되겠죠. 자, 이 회로망의 전압을 가다 보니까 회로상에서는 전류 IS가 흘러갈 겁니다. 그때 연결된 소자는 R소자와 C소자는 뭐라고 표현했냐? 자, 어차피 V는 전류 곱하기 저항이죠? 해서 여기 C소자는 CS분의 1로 우리가 7장에서 배웠던 구동점 임피던스에 대한 모양으로 바꿔줬습니다. 해서 여기를 CS분의 1 이렇게 표기해주면 간단하게 우리가 회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VIS, 입력 전압은 R에서 만들어진 단자 전압 R 곱하기 IS 그 다음에 C에서 만들어진 단자 전압 CS분의 1 곱하기 IS 얼마나 단순한 형태로 바꿔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출력도 마찬가지죠. 출력은 C 양단에 만들어진 단자 전압이 되기 때문에 CS분의 1 곱하기 IS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전달함수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오면 모든 회로도를 라플라스 변환된 차원으로 다시 한번 그려서 해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 회로망에 대해서 시험 유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입니다. 저희가 전달함수, 이득을 구해봐라. 자, 이때 가장 기본이 되는 이득은 입력 전압 대 출력 전압에 대한 비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력 전압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입력 전압은 IS 값으로 묶이겠죠? 그러면 IS로 묶어주면은 R 플러스 CS분의 1이 되겠고요. 출력 전압은 IS 곱하기 CS분의 1이 됩니다. 그럼 분모 분자에 있는 전류끼리 서로 약분하게 되면 R 플러스 CS분의 1분의 CS분의 1로서 저희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입출력 전압비를 알아봤더니 이거에 따른 결과식이 바로 뭐예요? R 플러스 CS분의 1이란 건 뭡니까? 입력 측에서 바라본 임피던스죠? 그리고 CS분의 1은 뭐예요? 출력 측에서 바라본 임피던스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서 앞으로 우리가 전압비에 따른 전달함수를 구해라 라고 하게 되면 입력 측에서 바라본 임피던스 분의 출력 측에서 바라본 임피던스로 단순히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저희가 전달함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입력 전압에 대해서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죠. IS로 묶여서 R 플러스 CS분의 1분의 IS가 됩니다. 그럼 IS끼리 서로 지워지게 되면 남는 거는 R 플러스 CS분의 1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입력 전압에 대해서 회로에 흐르는 전류에 대한 비교를 봤더니 서로 지워지니까 남는 건 뭐예요? 입력 측에서 바라본 임피던스분의 1. 다시 말해 입력 측에서 바라본 임피던스분의 1. 다시 한번 적으면 입력 측 어드미턴스로 저희가 시험 문제를 풀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유형은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번씩은 출제됐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입력 전류에 대해서 출력 전압이 어떻게 나갈 것이냐. 그러면 이제 우리 출력 전압은요. 출력 전압은 IS 곱하기 CS분의 1이니까 전류끼리 서로 약분되죠? 그럼 바로 뭐예요? CS분의 1로서 출력 측에서 바라본 임피던스와 같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에 대한 유형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문제에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